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92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37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물리, 리더십, 탐구 능력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 연세대 기계공학부 일반전형 논술,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전형 논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학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유 귀여운 고3 학생, 예비 고3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우리 학생 네.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뭐 생각한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영어의 어휘력이 좀 비교적 약한 편인데 네. 이제 고3이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자투리 시간을 그냥 소홀히 보내는 것보다 그때마다 단어를 틈틈이 외워서 어휘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열정이 지금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이중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성적도 나름 아주 우수하고 뭐 본인의 장단점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특징과 또 핵심 포인트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에 오면서 성적이 하락되면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좀 먼저 보셨을 텐데요. 그 준비 사항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정시, 수시, 경쟁력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경쟁력은 수시 60, 정시 40으로 보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경쟁력을 수시를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요. 그 비중을 두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일단 학생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준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능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사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신 성적이 상승세가 아니라 하향세에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정시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학 탐구 영역에서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부분과 국수형에서도 백분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정시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따지자면 가장 괜찮은 전형을 보자면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수학 성적과 그리고 희망대학을 고려했을 때 논술 전형이 가장 추천할 만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본격적으로 성적을 살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은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원이 1등급, 생명과학원이 4등급, 그래서 평균 1.375등급입니다. 작년 9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탐구 영역에서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9월에는 영어 백분위가 사실 99.66%였는데 11월에는 96.76%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 떨어지면은 이 표준 점수가 또한 14점 정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당락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일단 국수형에서도 최상위 1등급을 유지하고 또 탐구 영역에서 확실하게 과목을 정해서 확실한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되어 있는데요. 국어 1.5등급, 영어 1.5등급, 수학 2등급, 과학 2.69등급으로 평균 1.92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 1, 2, 2로 하락이 있었고 수학은 1, 2, 2, 3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1, 2, 1, 2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수학하고 여기 네.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학인데요. 이 학생이 가장 강점으로 나타나야 할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1등급을 모의고사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학 역시 이 학생이 물리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물리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했는데요. 근데 이 2학년 2학기 때 물리 교과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의 고민이 이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는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과학 2과목에서 이 등급을 역전시켜서 본인이 역량이 있는 사람임을 학생부에서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신에서 이제 수학도 고민이 크겠지만 지금 과학이 뭐 모의고사나 교과 성적에서도 조금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시겠죠. 자, 먼저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생각보다는 지금 구름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예, 이종원 선생님 좀 더 자세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구름인 이유는 학생이 꿈꾸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네. 생기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율활동의 경우를 보면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꾸준한 비교과 활동이 보여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도 물리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리더십이 굉장히 잘 드러나도록 또 구성되어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수상 경력도 다양한 수상 기록이 눈에 띄지만 전공과 관련해서 이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지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는 꾸준한 봉사활동이 있지만 전공 연관성이 낮고 2학년엔 교내 봉사활동만 있습니다. 진로활동 역시 다양한 진로활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전공 관련한 특이한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독서 활동인데요. 이 정도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독서 부분에서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력을 보여주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독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고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2지망은 연세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이고요. 3지망은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 연세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지망의 연세대 기계공학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한 우리 학생의 준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별점 5개 중에 3개를 주었고요. 그것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우수성 그리고 과학 부분의 약점 때문에 별점이 다 올라가진 못했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 전형을 따졌을 때는 특히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별점 5개를 다 줘도 모자람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수능 역시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최저 등급을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점을 4개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연세대 기계공학부 논술 전형 특징도 궁금하고요. 우리 학생이 도전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연세대 기계공학부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2016학년도는 30.03대 1, 2015학년도는 35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10입니다.
내신 반영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단위수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하고요. 그 외의 교과목은 미반영합니다. 그리고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비율로 내신이 반영됩니다. 비교과 영역은 아까 제가 5개를 드렸는데 출결 5점과 봉사활동 시간이 5점인데요. 무단결석 일수가 3일 이하면 5점이고 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이면 5점인데 이미 학생은 다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탐구 영역 반영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에 이제 해당할 텐데요. 학생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 1, 2는 구분 없습니다. 응시에서 2과목 중 상위 1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의예와 치의회를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등급 합이 8 이내여야 하는데요. 단 수학, 가와 과탐 등급 합은 4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1.31 그리고 2.83, 3.44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고요. 1.16 등급의 불합격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합격과 불합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그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의 약점이 충분히 가려질 수 있고 우수한 수학 실력과 그리고 앞으로 또 정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탐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공부했을 때 수능과 더불어서 준비하기에 가장 부담이 없고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우리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보니까 아주 우리 학생이 아까도 뭐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겠다라는 각오도 대단하고 네. 준비하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는 우리가 총 6번 네.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대 말고 또 다른 대학도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죠. 네,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으로는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과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모집 인원은 38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6학년도 63.61대 1이고요. 2015학년도 58.53대 1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으로 논술 60, 교과 30, 비교과 10입니다. 내신 반영은 자연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1, 2, 3학년 비율로 20, 40, 40으로 반영을 하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종합평가하는 학생부 종합평가 형식에 나타납니다. 논술 문항은 고대의 경우 수학은 필수고요. 과학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 과목 제한이 있지만 학생의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하나를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의과대학을 제외한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하고 수학, 가 또는 과학탐구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학생의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2015학년도 1.79, 2.6, 3.44 등급 합격 사례가 있고요. 1.18 등급의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연세대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실력이 결국은 합부를 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계속해서 정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학교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면 충분히 한양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3학년 가서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재수생이나 반수생과 같이 이렇게 또 준비를 더 하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 의외로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인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를 특별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양대학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 특히 이제 3월 모의고사의 경우에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는 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대비를 해서 한양대까지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재학생이 평균적으로 수능에서 본인이 일반적으로 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영역당 3에서 5% 정도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입시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을 앞두고요. 1년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그리고 과학 같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1년 스케줄 짜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요, 부족한 탐구 영역 등급 형성을 위해서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계교재나 기출문항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입니다. 개념이 확실하게 탑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면서 단순히 감으로 풀거나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답만 맞췄다고 좋아하는 경우는 이게 계속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반드시 개념을 갖추고 문제를 푼 후에 정확히 모르는 것은 반드시 그 개념을 다시 짚어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개념을 챙긴 후에는 학기 초에는 부족한 과학 내신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내신 변화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을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수능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시고요. 6월에는 6월 모의평가 대비와 6월까지 입시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해서 수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은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실 때 이제 과학탐구의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거기서 남은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줄 아는 이제 방법인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과연 어떤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이런 유형에서 함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딱 연상을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셔야 최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그게 최소한 9월에는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전에는 지금까지 모의고사와 내신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정하시고 그 이상의 점수 획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후에는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1년 스케줄을 다 짜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비교과는 아까 구름이 평가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할 때에 비교과 관리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학교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 관리가 조금 힘든 학생들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개념이 안 설 것 같거든요. 비교과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비교과 관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굉장한 스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굉장한 스펙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해가고 변화의 과정을 생기부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냐면요. 이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평가를 씁니다. 네. 막 이렇게 성실하다거나 이런 것을 쓰는데 그 생기부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이 읽고 이 학생이 성실하다라든지 지적 호기심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 없이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만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 아무리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해도 제대로 된 그 준비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활동을 거대한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와 또 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서 본인이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아주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적지 말 것,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좀 사례와 과정을 중심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논술 준비 아까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정현 선생님, 이 논술 준비를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특히 계열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문계열은 꾸준한 그 글쓰기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평소에 독서를 좀 많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기초 지식이 다지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 번씩 글 쓰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자연계는 좀 다릅니다. 자연계는 이제 수학 논술과 이제 과학 논술이 나올 텐데 특히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2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마치고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안 배웠던 과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2학년 마친 그 겨울방학 때쯤 준비를 해두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학습량이 이제 분량이 과학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학 논술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 학생들, 자연계열은 2학년 한 2학기 지나서 즉 겨울방학 때쯤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일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대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대를 수시나 정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2과목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2과목 특히나 이번에 서울대 입시에서는 2과목을 2개 응시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또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2과목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학생이 2과목에 대해서 특정한 선호도가 있다면 그 과목을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올해도 입시에서 이 2과목의 선택이 서울대의 경우도 혹은 이 상위권 대학도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또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1년이란 시간 남아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비 고2, 예비 고3 두 학생의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학생이 잠깐 궁금해했던 점 중에 탐구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탐구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탐구 선택할 때는 자신이 선호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자신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주변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그냥 쭉 매진해 나가면서 운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그런 운에, 행운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정현 선생님, 이중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효정 선생님의 새학기 3월 모평 대비 국어 영역을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